개혁의 가을이 오기도 전에 흔들리는 독일 연정.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 연정이 약속한 개혁의 가을이 시작되기도 전에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름 아닌 병역제도 개편 문제였습니다. 체대우 SPD는 결국 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여름 헌법재판관 선출 파동, 전기요금 상한제 논란,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문제 등 잇따른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채 가을 전국을 맞이한 연정은 새로운 긴장에 직면한 것입니다.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8월 27일 내각에 병역 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외교장관 바데풀은 필요 병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 국무차관 회의에서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병역 법안은 예정대로 내각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피스토리우스 장관에게 힘을 실으며 현재는 징병제 부활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메르츠는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징병제 제도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우 의원들이 다시금 강경 노선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혁의 가을은 병역 법안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정계 은퇴 선언. 녹색당을 대표해온 정치인 로베르트 하베크 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베크는 오는 9월 1일부로 연방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지난 20년간 제 성인 인생 대부분을 당의 목소리와 얼굴로 살아왔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거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 동문학을 전공하고 작가로도 활동했던 그는 고향 슐레스 비올슈타인에서 환경부 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2018년 안나레나 베어보크와 함께 녹색당 공동대표로 연방정치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신호등 연정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최전선에 섰으며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연장과 석탄 발전 유지 등 현실적 타협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 시기 그는 한때 독일 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난방법화석 연료 난방기기 퇴출, 친환경 전환 의무화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지율은 하락했는데 하베크 역시 너무 앞서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조기 총선에서는 녹색당의 총리 후보로 출마했으나 득표율은 11.6%에 그치며 2021년 15%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그는 닫힌 문이 있으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며 국제연구기관에서 활동할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연구소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화물 운송위기, 독일철도, DB 카고 정비소 대규모 폐쇄 계획. 독일철도의 화물 자회사 DB 카고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 외부 정비 거점 가운데 10곳을 폐쇄하고 마인츠 피쇼프스하임 정비소는 전면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DB 카고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6년 말까지 흑자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독일철도가 더 이상 화물 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흑자 달성에 실패할 경우 회사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DB 카고는 하겐, 할레, 쾰른 그렌베르크, 마나임, 오버하우젠, 마센, 니른베르크, 자르브리켄, 세딘, 젤체론데 등 10개 핵심 정비소와 베브라, 브라운슈바이크, 브레모아펜, 콘베르트하임, 미넨 등 5개 외부 거점만을 운영하게 됩니다. DB 카고는 이미 2029년까지 5,000개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시그리드 니쿠타 DB 카고 대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엄격한 절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손실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정비소 축소와 폐쇄는 이러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독일인의 은퇴자금 축적을 가로막는다. 독일에서 치솟는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은퇴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인 악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유급가 8월 초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의 응답자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은퇴자금을 줄였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4년 38%과 2023년 32%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6월과 7월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에 그쳤지만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은 평균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보험회사 악사의 카르스텐 티트리 이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노후 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노후 생활을 위해 법정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동시에 절반은 추가 저축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 불안 심화와 함께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 전문 인력 이민제도 신청은 많지만 입국은 더디게.
바덴비르텐베르크주가 올해 4월 출범시킨 기관인 전문인력 이민기구는 빠른 절차를 약속했지만 실제 성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1100건의 신청이 접수돼 450건이 입국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독일에 도착한 전문 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 40일 걸리던 승인 절차가 13일로 속도가 크게 개선됐지만 비자 발급 지연과 본국 내 행정 절차 때문에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정부는 이를 절차적 진전이라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인력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기업들도 기관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한 서류 부담과 디지털화 부족을 개선 과제로 지적합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는 늦게 출발했지만 이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2020년, 라일란트-팔츠 2021년 등 다른 주들은 중앙이민기관을 운영 중이고 니더작센도 올해 7월 합류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워크앤스테이 중앙기관을 추진 중이다. 연방노동부, 외무부, 내무부가 협력해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